네, 9월 8일 목요일 라이브 349번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주제를 서민 등쳐먹는 개새끼. 요거는 이제 씨발놈이라고 욕한 건데, 이런 욕을 우리 홍티경매 또 회원 사장님께서 또 비슷한 얘기를 좀 들으시고, 또 제가 이번 주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서초구에 이제 좀 지난번에 한번 찾아오셨던 사장님, 대부업체 사장님이신데, 그 사장님이 여자분이신데요. 이제 그분하고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다른 일 때문에 통화하면서 그분이 최근에 들은 얘기를 하고 전해주신 얘기를, 제가 오늘 이제 라이브 스트리밍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공무원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실제 그분들이 얼마나 대부업을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실상을 알고 얘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내가 어떤 일을 판단하고 그것에 대해 단정하기 전에 그 속성을 좀 안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재판을 하던 뭐 스스로가 뭐 어떤 판단을 하던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네, 들어오네요. 네, 잘 들리시고, 네. 자, 홍티대부 이제 사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더라고요. 서민들 피 빨아먹는 주제에 네가 감히 뭐 이런 얘기를 들으셨는데, 서민들 피 빨아먹는다는 거는 도대체가 어디서 나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물론 본인이 이런 얘기를 하신 분이 피해를 당할 수도 있겠죠. 당했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뭐 어떤 대부업체, 뭐 불법 대부업체라든가 아니면 사채업자한테 이제 당했으면 그 당한 것이 이제 불법이나 사채업자가 아니라 그냥 마치 모든 대부업자를 통틀어서 서민들 피 빨아먹는 그 당사자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 건데, 글쎄요, 뭐 이분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서민들 피 빨아먹는 주제, 결국엔 대부업자 주제에 감히 네가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하는데, 글쎄 이런 말을 뭐 특별하게 서로 전혀 이분한테 뭐 돈을 빌려준 것도 없고 어떤 뭐 업무 때문에 이렇게 담당자와 이제 뭐 이런 걸로 만나갖고 이제 이런 비슷한 얘기를 이제 혼잣말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에 화가 나셔갖고 이거를 대응을 하고 뭐라고 하려고 그러다가 아유 뭐 그러면 싸움도 되고 하니까 그냥 그만두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어저께 들었어요. 예, 그리고 요거는 보시면은 이 사람은 제가 모르는 번호한테 이런 문자를 보낼 일은 없거든요. 보통 홍티경매 업무폰으로다가 이제 부재중 전화가 오면은 보통은 보시면 대출 문의가 많아요. 대부분이 대출 문의이기 때문에 업무폰은 이제 뭐 대출 문의 말고는 다른 걸로는 연락 오는 일이 뭐 제가 전화번호 저장해 놓은 분들이야 뭐 아니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제 저장되지 않는 전화번호, 발신번호로 오는 거는 대부분은 이제 열의 9은 대출 문의예요. 대출 문의로 하루에 보통 한 5에서 10건 정도 전화가 오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전화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재중 전화가 찍히면 일단 의례적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대출 문의 보시면은 담보대출은 물건지 주소, 신용대출은 직장명, 직급, 연봉, 뭐 매월 원리금 이자 상한 내역 이런 것을 문자로 좀 보내주시면 검토하고 연락드린다. 분명히 전화번호가 부재중이 와서 제가 못 받았거든요. 이때 이제 미국에 있을 때인데, 미국에 있어도 전화가 뭐 옆집처럼 잘 들립니다. 참 신기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전화가 부재중이 찍혔길래 제가 문자를 보냈죠. 그랬더니, 한 서너 시간 있다가 답장이 온 게, 조가. 그리고 이제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대출받은 지가 언젠데, 바른 일에 10세야. 이렇게 해서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바로 제가 여기 뒤에 문자로다가, 전화를 바로 했는데 전화 안 받더라고요, 이놈이. 그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문자 확인을 안 해. 요즘 문자도 카톡처럼 일자가 지워지잖아요. 근데 제가 이러고 나서 문자를 보냈죠. 너 요거 욕한 거, 뭐 문자 내가 캡처해서 가지고 있으니까, 빨리 사과하지 않으면 너 가만 안 두겠다. 이렇게 제가 문자를 보냈는데, 제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도 이제 문자 확인을 안 하고, 그냥 제가 보니까 스팸 처리한 건지 뭔지 어쨌든 그냥,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런 문자를 받고, 예, 제가 이런 문자를 받고, 바른 일에 10세야. 그럼 바른 일이라는 게 그럼 대부업은 그런 일인가? 대출 받으라고. 아니, 전화를 왔으니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지. 전화를 하지 않는데 제가 이런 문자를 보낼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또 제가
그냥 넘어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요 번호를 당연히 기억하고 있으니까 갖고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번호 제가 투 넘버로 쓰잖아요 전화를 보통 제가 이제 전화기 2대를 쓰는데 2대 모두 넘버가 투 넘버를 쓰기 때문에 제가 전화번호가 4개예요. 그래서 등록되지 않는 여러분들한테 알려지지 않는 투 넘버 보통 제가 업무용으로 쓰고 있는지 뭐 어떤 알아볼 때라든가 이럴 때 카톡이 뜨지 않으니까 그 업무폰으로 전화했더니 이 인간이 받아요. 전화를 받더라고요. 받아갖고 제가 이제 얘기했죠. 너 당신 언제 나한테 부재중 전화가 찍혀서 내가 이렇게 대출 안내 문자 홍티경을 보냈더니 욕을 했지 않았냐? 그러면 당신이 나한테 그런 뭐 대출 내가 뭐 그렇다고 뭐 특별하게 당신한테 뭐라고 뭐 대출 문의 안내 문자를 보낸 것 같고 욕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한테 상당한 모욕감을 줬다. 넌 나한테 모욕감을 줬어. 내가 요거 캡처한 거 그대로 있고 네가 부재중 전화한 거 내역도 뜨기 때문에 나 요거 그대로 가지고 바로 고소할 테니까 어디 법원에서 경찰서부터 만나서 법원에서 한번 보자. 내가 하는지 안 하는지 끝까지 가보자라고 했더니 이제 바로 저한테 죄송하다.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해서 제가 그냥 넘어갔죠. 넘어갔고 사과를 했으니까 제가 넘어간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모르겠어요. 뭐 제가 그 얘기는 뭐 굳이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으니까 뭐 더 이상 다른 얘기는 안 했는데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전화를 분명히 했기 때문에 자기는 안 했다고 우기는데 제가 계속 부재중 전화가 찍혀 있으니까 네가 전화한 거 맞다라고 했더니 이제 뭐 안 했다고 얘기는 안 하고 어찌됐든지 간에 본인도 욕을 하려고 전화를 했는지 아니면은 뭐 문의하려고 전화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찌됐든지 간에 저한테 이 개 쌍욕을 해서 문자를 보낸 거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죠. 예,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뭐 다른 걸 떠나서 이렇게 대출 문의 그냥 뭐 다른 것도 아니고 뭐 대출 받으시려면 뭐 직급이나 직장 신용대출을 알려주고 담보대출은 주소 적어줘라. 근데 이런 걸 가지고서 뭐 바른 일에 씹새야라고 욕할 정도면 이 사람도 분명히 그 이전에 대부업에 대한 상당한 어떤 그릇된 시각 뭐 아니면 피해를 받든지 뭐 본인이 당한 게 있든지 뭐 없지 않아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홍티경매 대부업체에서 문자가 가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서 그냥 욕을 날린 거지.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아직까지도 대부업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상당수가 있구나. 그리고 대법에 대해서 잘 모르고 일단 대부라는 말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 인식이 안 좋다는 거는 뭐 제가 느낌으로서 알고 그리고 뭐 들어서도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제가 이제 이런 욕 문자를 받고 보니까 이 정도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근데 이제 월요일 날 이제 그 쌍욕은 월요일 날 제가 서초구 여기 사장님 그 여자 사장님이신데 저보다 연배가 좀 많아요. 대부업도 저보다 하신 지가 뭐 오래됐고 10년이 넘으셨고 근데 이제 연체자한테 연체를 했으니까 연체한테 돈 내라고 이제 전화를 하신 거지. 이분도 뭐 큰 업체가 아니니까 직원을 따로 두진 않고 본인이 하시는데 연체자한테 돈 갚으라 그랬더니 이제 그냥 전화상으로 여기선 제가 그 얘기는 안 했는데 여자니까 뭐 이 개 같은 X야. 뭐 18족 같은 무슨 뭐야 이러면서 그냥 뭐 욕을 뭐 한 상당히 많은 욕을 듣고서 내가 안 갚는다 그랬냐 갚을 테니까 전화하지 마라. 아니 갚을 의지가 있으면 이자를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약속을 했잖아 본인이. 저는 굉장히 웃기는 게 뭐냐면은 이게 뭐 제가 대부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제가 대부업을 대변하는 건 아니고 아니 보시면 본인 발로 찾아왔죠. 아니 우리가 쫓아다니면서 대출을 받으라고 뭐 우리가 사정을 했나? 아니 뭐 15%, 17%, 18%, 20% 이자를 쓰라고 우리가 사정을 해서 아니면 우리가 협박을 해서 본인이 대출 받았나? 본인 발로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사인을 할 때 예전에 영화 나온 것처럼 뭐 강제로다가 여기 손을 잘라가지고 뭐 인장을 찍었는지 지장을 찍은 것도 아니고 본인한테 계약서 보여주고 읽어보시고 사인하시라고 얘기해서 본인 의지로 사인을 했고 예. 그리고 홍티경매도 그렇지만 그 사장님 같은 경우도 20% 법적인 이자 제한법에 준수해서 이자 안내했고 고지했고 본인이 사인했고 20% 이내 계약서 작성을 해서 사인을 다 마무리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강요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돈을 누가 썼나 이거죠.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본인이? 돈을 본인이 썼잖아. 아무리 화장실 그 사람들이 뭐 급할 게 아쉬울 때는 굽신거리다가 급한 일이 해결이 되면은 뭐 사실 고개를 좀 쳐들고 뻣뻣하게 지는 게 아무리 인간사에 일어나는 뭐 다반사 일이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본인들이
갖다 쓴 돈을 누가 썼어요?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본인이 쓴 돈을 갖고서 갚으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들은 마치 피해자 운운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기는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 모든 시사 프로그램에서 대부업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면 돈을 어디에 썼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고 돈을 빌렸는데 뭐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협박을 하고 뭐 신체 포기각서를 받으러 오고 문을 두드리고 뭐 가족을 협박하고 쌍욕을 하고 그런 얘기만 오고 가니 모든 대부업자가 다 그렇게 인식을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렇게 불법 추심하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뭐 협박을 하는 거 잘못된 게 맞아요. 그렇게 하는 놈들은 개새끼가 맞는데 문제는 그 이전에 돈을 갖다가 누가 썼냐 이거지. 돈을 협박받아 돈을 썼나? 아니 협박하면 돈을 빌려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협박을 하면 돈을 뺏어오는 강탈하는 거지. 협박을 하고 돈을 빌려주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본인 의지에서 본인이 돈을 갖다 썼으면 본인이 쓴 돈에 대해서 책임을 질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마치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부업자한테 돈을 빌리면 그 돈은 마치 내가 피해자, 채무자가 아니라 피해자인 것처럼 이게 착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그런 그릇된 인식, 시각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자 한번 이건 제가 기사에도 난 건데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서울에 살면 코인 투자로 빚진 돈 탕감 받는다. 원룸이라도 얻어야겠다. 알아봐야겠다. 크크. 예. 이게 어떤 젊은 친구가 뭐 쓴 내용인데 본인이 코인 투자해서 뭐 저거 했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예전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지금 이게 실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코인 투자라든가 주식 투자로다가 이제 빚진 2030 청년들한테 코인 투자, 주식 투자한 거, 그 빚내서 했다 그러면 대출 받아서 했다면 그 대출을 다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뭐 그 정책을 뭐 시행을 한 해 만에라고 논란거리가 됐잖아요. 지금은 시행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런 SNS에서 이런 얘기들이 오고 가는 거예요. 예. 서울에 사는 2030은 코인 투자로, 주식 투자로, 빚이 있으면 다 탕감 받는다. 난 돈이 굳었다. 이 돈으로 원룸이라도 알아봐야 겠다. 크크 하는 이런 얘기들이 떠돌아다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떠돌아다니는 것 자체도 그렇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결국에는 저는 도덕적 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갖다가 돈을 누가 썼어요? 본인이 쓴 거 아니에요? 아니 본인이 돈을 책임지겠다고 빌려다 쓰고 나서 그걸 나라에서 탕감을 해줘?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고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예. 우리 판교 주택 그 정신 나간 인간도 개인회생 신청했죠. 개인회생. 개인회생을 하면은 다 탕감받는 착각을 하는데 아니 빚보다도 본인 재산이 많어. 본인 부동산을 지금 현재 그냥 본인 부동산을 처분을 하면 빚을 갚고도 돈이 남아요. 그런데 개인회생이야? 예. 개인회생의 그 근본적인 취지는 갚아야 할 빚 모두를 탕감받는 것이 아니고요. 탕감이 아니라 빚을 갚으면서 그러니까 매달 갚는 돈이 이제 네가 버는 돈하고 비교를 해서 네가 이 정도 벌고 있으니까 이만큼은 빚을 갚는데 무조건 써라라고 해서 도움을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뭐 과도한 이자나 이런 거에서 좀 벗어나게 만들어주고 기간을 좀 늘려줘서 그 기간 안에 빚을 갚아라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회생에는 근저당은 들어가지 않아요. 뭐 다른 얘기지만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죠. 별채권이라고 해서 아니 본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갔잖아요. 그런데 개인회생으로 그걸 탕감받아? 그럼 자기 재산 지키겠네? 그러면은 지금 대한민국의 본인 부동산으로 전부 대출받은 사람, 담보 잡히고 대출받은 사람들은 전부 개인회생 신청하면은 자기 부동산도 아파트도 지키고 빚도 탕감받을 수 있겠네?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법적으로 별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혹시라도 저희 성남에 돈 빌려간 정신 나간 그 인간이 파산한다 그래도 그 부동산에 대해서는 홍티경매가 1순위로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2순위구나. 은행에 4천 있으니까. 어쨌든 근저당권으로다가 2순위로 갖고 있으니까 홍티경매 근저당은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별채권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파산을 본인이 개인회생을 한들 관계없이 지금은 좀 절차가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지금 뭐 검토하는 중이니까 한두 달 정도 있으면 이제 검토가 끝나서 이건 안 되라고 나와요. 그러면 저희는 경매 진행을 할 건데 어찌됐든지 간에 시간벌이 하는 것 때문에 시간을 벌 수 있는 것 차원이지 이게 뭐 자기 집을 지킬 수 있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연기가 되면 그 연기되는 기간 동안에 뭐 제가 독촉 전화를 몇 번이나 했다고
밀릴 때도 제가 그게 독촉 전화 하지도 않았어요. 예, 본인이 빨리빨리 처리하고 이자 그 마무리하고 갚는 게 낫지. 아니 연기가 되는 순간은 이자가 안 붙나? 혹시 이걸 본다면 당신 그 배인회생 신청해서 연기가 된다고 해도 그 기간 동안에 이자 붙어. 이자를 내가 안 받겠어? 이자 받는다니까. 생각을 똑바로 하시라고. 좀 답답한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냥 개인회생 하면은 뭐 탕감 받는다고 어디서 설명을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똑바로 알아보고 하시는 게 맞다. 근데 저는 이것도 재밌는 게 마치 내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착각을 받는 것 같아요. 그 우리 김민규 변호사 이제 조만간에 이제 요즘 좀 일이 많아서 추석 지나고 이제 또 불러서 여기 앉혀서 얘기할 텐데 민규께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게 김 변호사 얘기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하는 사람들은 피해자 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피해자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친구 얘기도 그런 거예요. 김 변호사 얘기도 돈을 갖다 누가 썼냐 이거예요. 본인이 돈을 썼지 않았냐 이거지. 본인이 쓰고 본인이 어찌됐든지 간에 그 생활비를 쓰던 뭐 노름을 하든 뭐 하든 어쨌든 본인이 쓴 거 아니야. 본인이 쓰고 본인이 어쨌든 그 돈 갖고 뭐 예를 들어 사치를 했든 뭐 했든 어찌됐든 본인이 쓴 돈을 가지고서 그걸 갚으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 내가 마치 피해자 의식이 있는 것 자체는 조금 잘못된 거다. 이거는 뭐 완전히 잘못된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이거를 리플리 증후군이 이거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믿는 거 아니에요. 정신병이죠, 그것도 일종의. 근데 이게 본인이 진 빚을 마치 악덕 대부업자한테 나는 피해를 당하고 있어. 이렇게 스스로가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니까 마치 그러면서 이 돈을 갚지 않아도 돼. 왜? 불법 대부업자, 나쁜 놈들한테 돈을 빌려왔기 때문에 그 돈은 그럼 나쁜 돈을 썼으면 쓴 놈도 나쁜 놈이네? 그렇잖아요. 아니, 개새끼가 새끼를 낳으면 그것도 개새끼 아니에요? 그러면은 불법 대부업자 나쁜 돈을 갖다 썼으면 그건 착한 돈인가? 나쁜 돈 썼으면 너도 나쁜 새끼지. 그렇잖아요. 대부업자 홍티경무에 내가 개새끼면 돈을 빌려가 너도 개새끼인 거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개새끼 돈을 갖다 썼으면 그것도 개새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리플리 증후군이 여기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용어가 이 병명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이런 착각을 갖는 정신 나간 인간들이 충분히 있다.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20% 이상의 법적인 이자 제한을 무시하고 막 그냥 뭐 진짜 뭐 1000%, 2000% 그다음에 뭐 협박을 하고 칼 들고 협박하고 이런 놈들은 개새끼가 맞죠. 그런 놈들은 나쁜 새끼들이 맞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출 계약 합법적인 법적으로 다 지켜가면서 대출 계약 사인도 본인 의지로 했는데 그러면은 대출금도 본인이 소비한 거에 대해서 이거를 뭐 마치 피해자 운운하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과도한 이자로 내가 피해를 봤다면 구제받는 게 맞죠. 그러면 20% 넘는 이자는 주지 않아도 돼요. 법적으로 안 줘도 돼. 그거는 이미 줬다고 하면 그 원금에서 까면 돼요. 홍티경매에 대출받은 사람들 제가 뭐 2021 작년 7월 이전 24%, 7월 이후 20% 제가 그거 이상 이자를 받아가지고 청구했다면은 그거 법적으로다가 그거 깔 수 있으니까 원금에서 빼드린다니까. 그런 일이 없잖아요. 합법적으로 지켜가면서 한다니까. 그런데 홍티경매가 개새끼는 아니잖아. 그쵸? 홍티경매는 많은 대부업체가 제가 주변에 봐도 합법적인 그 대부업체고요. 다 금감원이나 다 등록을 한 업체고 이자제한법 준수하고 그리고 홍티경매는 제가 자식있게 얘기하지만 국세청에서 와서 털어도 먼지 안 납니다. 다 세금 냈고 오히려 누락된 거를 제가 수정신고했어요. 그 세금을 2천을 더 냈어요. 제가 지난번에 이태원에 가서 형님 어떡할까요? 신고 제대로 해. 어떡하긴 뭘 어떻게 신고해야지. 정정 신고해서 세금을 더 냈다니까요. 국세청에서도 기록에 남아있을 거예요. 이놈 정신 나간 놈이네. 신고를 갖다 자진 신고해서 세금을 더 냈네. 오히려 국세청 직원들이 볼 때 이상한 놈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아닌 거죠. 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홍티경매가 다른 대부업체, 뭐 불법적인 대부업체하고 다르다라고 얘가 얘기를 하면 그거에 맞는 뒤따라오는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자 100%, 아니 이자가 100%가 아니라 세금 100% 성실하게 납부하고 불법 강제 추심? 제가 신체 포기각서를 받기를 했어요. 쌍욕을 했어요. 뭐 가족을 협박했어. 돈 갚으라고 정중하게 문자 보내고 하는 것 뿐이지. 그 문자도 뭐 제가 얼마나 자주 한 적이 있나? 제가 우리 성남에 그 정신 나가는 제가 이자 내라고 돈 갚으라고 제가 매일같이 전화를 득달같이 했다면은 제가 이해를 해요. 이 전화 정말 받기 힘들어서 너무 심신이 피곤하고 너무 지쳐갖고 내가 회생 신청을 했다. 한두 달 시간 벌어서 내가 그 전화 안 받으려고. 그랬다면 내 이해를 해. 제가 몇 번이나 전화를 했다고. 제가 다 갖고 있거든, 문자 보낸 거.
돈 빌려간 채무자하고 통화한 거라든가 기타 문자 보낸 건 제가 전부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문자를 보냈는지 전에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했다면은 제가 이자 다 빼드리지. 당연히 불법 추심했으면. 예.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저는 되게 신사적으로 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 자체는 납득이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뭐 납득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청구된 이자는 어떻게 하든 다 받아낸다 라는 거를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홍티 경매는요 국가에서 하라는 것만 합니다.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안 해요. 제가 이걸 지키는 거예요. 아니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되는 거잖아요. 세금 내라면 내면 되는 거고 이 정도 부과가 된다면 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왜 탈세하고 뭐 제가 돈을 뺄 리가 있겠습니까? 다 내야지. 예. 그래야지 제가 떳떳하게 대부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아니 내가 뒤에서 구린 짓을 하면서 앞에서 얘기할 순 없잖아요. 제가 떳떳하게 세금도 내고 제일 중요한 게 세금이니까 세금 다 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잘 쉽게 얘기를 할 수 있어야 제가 떳떳한 대부업체 사장이라고 홍티경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제가 뒤가 구린 놈이라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겠죠. 예, 그래서 홍티경매는 앞으로도 그렇고요. 지난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철저하게 법을 지켜가면서 하는 홍티경매가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요 얘기로서 오늘 마치도록 하고요.